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장의 운동의 법칙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장 운동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가 어떤 힘을 받았을 때 어떤 가속도를 낼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공부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사장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4-4절하고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이 이제 주요한 운동의 법칙이 되겠고, 요거를 이제 응용하는 것이 이제 4-7절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4-4절이 중심 내용이고 7절에 내용이 중심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 보시면 4-1절에 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먼저 일단 보고 있는데, 결론부터 우리가 이제 얘기하자면 F는 MA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로 먼저 가봅시다. 우리가 공부 최종적으로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4-4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식도 4-4식이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는 M분의 F 또는 F는 MA,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A는 물체의 가속도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죠. 가속도 어떻게 구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또 등가속도 운동은 무엇인지 열심히 이제 공부했어요. 그리고 M에 대해서, 여기 이제 M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바로 M인데, M은 질량을 가리킨다. 그 질량은 1kg, 2kg 하는 질량이 되겠고, 요걸 이제 사장에서 한 번 더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F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F 힘이죠, 바로 힘이어서 F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시그마 F 그러면 그 질량에, 여기 M이죠. 이 M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한 모든 힘의 벡터합, 이거를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알짜 힘. 그래서 이것들의 관계가 4-5식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힘이 가해지면 이 질량체, 힘을 받은 질량체는 A로 가속하게 되는데,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바로 F는 M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에 아, 볼까요? 어떤 물체의 질량이 M이 1kg인 2kg 그럴까요? 4kg 그럽시다. 4kg인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힘을 F를 10N의 12N의 힘을 줬어요. 12N.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이 식에 의해서 M은 4kg분에 힘이 12N이 되는데, 이 뉴턴이라고 하는 힘 자체가 단위가 힘의 단위가 뉴턴이 되고, 그걸 이제 분석해 보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4하고 12 계산해서 3이 되고, 킬로그램이 약분되겠죠. 그래서 3m per sec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 4-5식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서 힘이 가해지면 가속도가 생겨난다는 이런 원리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고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로 가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힘에 대해서 보도록 하는데요. 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힘의 정의 또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가속도를 만드는 원인이 곧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요걸 이제 뉴턴의 제2법칙에서 공부하게 되고, 모양을 변형시키는 것,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 단원 우리가 좀 더 뒤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이 되겠는데, 특히 운동 상태 변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이게 뉴턴의 제2법칙으로 기술이 되는 거죠. 쭉 넘어가 보면 힘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힘은 이제 표면적인 형태로 보면, 힘이 어떤 물체의 물체와 물체가 접촉해서 서로 이제 힘을 가하게 되는
이런 힘들을 접촉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밀거나 또는 줄로 당기거나 또는 마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접촉력의 예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을 원거리 작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이라든지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 또 전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먼거리 작용력 또는 아예 그냥 먼거리 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77페이지죠. 여기 가보시면 기본적인 힘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기본 힘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원자 내의 강력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 힘 중에 하나가 되고 다음으로 전기력 또는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까지 포함해서 전자기력 그리고 방사성 붕괴와 관련이 있는 양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력은 강한 상호작용력의 줄임말이고 양력은 약한 상호작용력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되겠고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예요. 자세히 들어가면 또 이것도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이런 힘들을 본래 이제 자연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해서 이걸 기본 힘이라고 합니다. 이 힘들은 다 원거리 힘이 되는데 이 접촉력이라고 하는 힘은 사실 접촉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손이 접촉한다는 건 어딘가 물질이 맞닿아 있는 것 같지만 미시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이 원자와 원자는 항상 어떤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접촉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접촉력이지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접촉한다는 개념이 좀 이상하죠. 뭐 어디까지 접촉해야 접촉인지 전자가 닿아야 접촉인지 아니면 원자의 거리가 뭐 0.0001mm까지 가야 접촉인 건지 하는 모호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그냥 접촉력이다 그러면 어떤 이런 기본적인 힘이 아닌 다른 어떤 매개물이 작용해서 마찰이 된다든지 물질이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맞닿는 이런 것들을 접촉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기본 힘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만 좀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 나중에 차차로 공부하게 되면 하나씩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힘의 3요소는 힘의 크기, 얼마나 큰 힘이 작용하는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작용하는가 이것들을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힘이 어디에 어떻게 작용하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다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만 좀 살펴보는데 오른쪽 그림에 가보면 힘이 여기에 작용한다. 요 점 A점이죠. A점에 작용한다. 크기는 몇 뉴턴으로 그리고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을 연장한 선을 작용선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죠. 이렇게만 보고 이제 뒤에 공부할 게 많으니까 지나가는데요. 힘의 합성과 분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합성 또는 분해를 할 수 있죠. 즉 더해주거나 또는 나눠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로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에 가보시면 두 개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둘을 더한 그러면 같은 이 크기와 크기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래 그림처럼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러면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주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런 얘기가 여기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으니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평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실험에서도 하게 되는데 힘을 더했는데 이 힘이 합력이 0이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합성한 경우 0이 되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상태를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 아니면 작용하는 힘들이 서로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장 간단한 예가 나와 있죠. 두 개의 힘인데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그럼 더해주면 0이 되겠죠. 이런 걸 두 힘의 평형 또는 이 물체는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4-2절에 가보면 제1법칙이 나옵니다. 뉴턴의 제1법칙. 그래서 이 운동법칙은 뉴턴의 1, 2, 3법칙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1법칙과 3법칙은 개념상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법칙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법칙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법칙은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럼 관성이라고 하는 이건 프로퍼티를 얘기합니다. 어떤 성질. 여기 보시면 운동의 변화에 저항하는 물체의 성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의 변화에 저항한다는 얘기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입니다. 본래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 운동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운동을 유지하지 않게 하려면 운동 상태를 변화하게 하려면 물체가 저항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힘을 줘야겠죠. 그 힘을 주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물체들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그림 4-8에 가보면 갑자기 우리가 이제 급출발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급정거하게 된다면 운동 상태가 변화되는데 우리 몸은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정지하게 하면 정지 잘 안 하려고 해서 앞으로 계속 튕겨져 나가려고 하고 멈추려고 할 때 이제 갑자기 급출발할 때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은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이제 젖혀지는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바로 관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다시 80페이지에 조금 더 다시 또 진술이 되어 있는데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멈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움직이고 있던 것도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멈추게 되겠지.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여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과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관성틀 또는 관성 기준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용어는 일정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라면 모두 다 관성 기준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관성틀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구를 좀 보자면 지구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멈춰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지구가 움직이고 있으면 지구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전은 일정한 속도가 아니죠. 그리고 태양을 또 공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일정한 속도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일정한 속도에 있는 상태를 만들려면 아주 좀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상태, 일정한 운동 속도를 가지고 있는 기준틀이라고 하는 건 실제 구현하기는 어렵고 대신 지구가 아주 크기 때문에 자전을 한다고 해도 어떤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는 거의 직선 운동을 하고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잖아요. 멈춰 있는 것도 관성 기준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 0이 되는 속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멈춰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관성 기준 틀은 상상 속에 또는 가정한 기준 틀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보시면 비관성 기준 틀이 또 나오죠. 비관성 기준 틀은 관성 기준 틀이 아닌 거기 때문에 가속 운동하는 기준 틀을 얘기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비관성 기준 틀에 있는 건데 근사적으로는 그냥 관성이라고 생각하죠. 관성 기준 틀이라고.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3절 질량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질량은 잘 알고 있죠. 1kg, 2kg 이런 것들이 바로 질량이 되고 영어로는 매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보면 속도의 변화를 거스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체의 속성,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체 운동 속도 변화를 거스르는 정도를 우리가 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성질을. 그래서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 요거를 여러분들이 질량이라고
알아두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나와 있죠. 3kg인 물체에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은 우리가 3kg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질량이 3kg이다. 이렇게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6kg인 물체의 관성은 이 3kg인 물체의 관성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성이 질량이 2배니까 관성이 2배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속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보면 되고 쭉 넘어가 봅시다. 자,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 이것도 있는데 일단 개념은 따로 두지 말고 뒤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을 때 다시 이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어가 보시면 뉴턴의 제2법칙이 나오죠.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뉴턴의 제2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림 뭐 실험으로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4-5식입니다. 4-4식 또는 4-5식 같은 식이죠. 그래서 어떤 질량 M에 어떤 힘이 가해지면 그 물체는 A로 가속하는데 그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얘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100%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힘의 단위를 보면 힘은 우리가 기호로 F로 표시했는데요. 그 단위는 여러분 공식을 지금 뉴턴의 제2법칙이 MA라고 했잖아요. 그럼 M은 질량이니까 단위가 킬로그램이 되겠고 A는 가속도니까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죠. 이걸 곱한 게 바로 힘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길잖아요. 이걸 매번 써주기가.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이건 직관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위를 붙여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단위를 만들었죠. 바로 N이라고 기호를 쓰고 읽을 때는 우리가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1뉴턴은 바로 1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가리키는 거고 미국에서는 뭐 파운드를 쓴다 그랬는데 이거 뭐 미국 가서 우리가 생활할 사람들이 아니라면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1파운드가 몇 뉴턴인지. 근데 여기 보면 1파운드는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0.1뉴턴이 바로 0.225 파운드죠. 여기 이제 파운드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제 뉴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뭐 예제가 이제 첫 번째 예제가 이제서 나오네요. 예제를 보게 되면 뭐 예제 그렇게 어려운 예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 보시고 여기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건 예제 4-2번 요거 우리 이제 제주도 갈 때 비행기 앞에 예제에서 하나 나왔었는데 이거 다시 보시면 질량이 8.5 곱하기 10의 4승 즉 85톤 되는 거죠. 85.1톤 그렇죠? 엄청나게 무겁죠. 보잉사의 우리가 이제 보잉 737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보잉 737이 요건데 85톤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데 날개를 쫙 펴고 빠른 속도로 달리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얘를 날아가게 하려면 평방향으로 325 킬로뉴턴이니까 이게 5천, 2만, 32만 5천 뉴턴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약 34초 안에 이륙을 하려고 합니다. 활주로의 거리는 얼마여야 되는가? 이거 뉴턴의 제2법칙에 등가속도 운동까지 합쳐진 이런 문제네요. 자, 우리 앞에서는 활주로가 얼마나 필요하냐 요거만 좀 살펴봤었는데 이제는 요거 나옵니다. 그렇죠? 가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가속도가 앞에서는 주어졌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F는 MA이기 때문에 N분의 F에서 가속도를 구하고 이런 가속도로 가면서 활주로의 어떤 나중 속도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에 또는 여기서 시간이 나와 있죠. 이런 시간 동안에는 얼마나 멀리 움직일 수 있는지 활주로의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F는 MA만 잘 여러분들이 식에서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되죠. 여기까지 보고 우리 다음 내용 가죠. 자, 이번에는 에투드 기계를 했는데 이건 이제 도르래를 나타내요. 도르래 이렇게 생긴 도르래입니다.
두 물체가 있죠. M1하고 M2 두 개의 질량체가 있는데 M1이 위로 가속한다면 M2는 아래로 가속을 하게 되잖아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도르래가 이렇게 이제 걸려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해석할 때는 처음부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을 이제 자유물체도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 여기 M1을 점으로 표시하거나 이렇게 작은 사각형으로 또는 M2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되고 M1에 작용하는 힘을 다 찾아줘야 돼요. 이거를 자유물체도라고 하는데 일단 줄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장력이 가해지겠네요. 예, 줄로 당기는 힘, 당기니까 위로 힘을 받겠고 중력은 이제 아래로, 지구가 당기는 힘은 아래로 되겠죠. 이렇게 꼭 화살표를 붙여서 잘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M2도 마찬가지죠. M2는 위쪽으로 힘을 받겠죠. 장력을, 그리고 중력을 아래쪽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이 장력인데 M1과 M2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뉴턴의 제3법칙이 작용되는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런 힘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가하게 되는 거죠. 힘의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에 그랬는데 도르래가 있어서 이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 같이 보여서 사실은 반대인데 그림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기에는 둘 다 위쪽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반대가 되겠죠. 자,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예를 보면 요 그림에서 하나 더 보고 가자면요. M1이 위로 가속을 한다면 M2는 아래로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가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M1의 가속도는 위고 M2의 가속도는 아래이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내려가 보시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F, M1에게 가해지는 힘을 오른쪽에 써줬어요. 본래는 이제 왼쪽에 써주는데 오른쪽 왼쪽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위로 작용하는 힘이 T가 되고 위쪽이니까 이제 플러스 T라고 써준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마이너스 아래로 이제 mg니까 마이너스 m1g 이렇게 써준 거죠. 그래서 이 힘은 벡터인데요. 벡터의 방향을 부호로 요 식에 나타내 준 거죠. 자, 그리고 왼쪽에는 m1 a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a1은 여기 가보면 m1의 가속도하고 m2의 가속도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a2는 a1의 마이너스로 써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벡터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벡터 표시를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2의 방향이 a1하고 반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벡터 표시를 한 건데 벡터 표시를 해서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벡터 표시를 안 하더라도 어때요? 안 하더라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는 게 되겠죠. A2는 마이너스 A1. 방향을 여기서는 기호로 표시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 2번식. 요 두 식은 벡터 표시를 꼭 해야지만 됩니다. 요 식에서는 그래야지만 되겠고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A1이니까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요 아래식이죠. 아래식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벡터 표시를 하지 않고 써준 거죠. 그래서 식이 같은 식이 사실 아니에요. 잘 보시면 오른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렇죠? 제가 손으로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책을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책에 있는 거를 손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1번식은 이렇게 쓰는 거죠. T 마이너스 M1G 요게 F가 되겠고 F는 물론 1번 물체에 작용하는 F가 되는 건데 이걸 쓸 때는 M1 A1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 위에 벡터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아래식도 마찬가지죠. M2에 작용하는 힘은 위로 장력 T, 아래로 M2G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인데 그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부호를 적용해서 써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M2
여기 A2하고 벡터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A1, A2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고 있으니까 A1의 벡터, A2의 벡터를 써주게 되는데 이때 이런 관계가 있죠. A2는 A1의 부가 반대예요. 방향이 반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반대니까 우리가 부호를 넣어주면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A2는 마이너스 A1 이렇게 써줘도 된다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요거 이제 헷갈리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위에는 요거는 벡터 기호를 넣어서 요 벡터는 요 벡터의 방향과 반대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요거는 여기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앞에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A2는 마이너스 A1이다 그런 얘기는 얘가 A가 벡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을 앞에 A2가 플러스 방향이라면 A1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를 가서 요 위의 식을 다시 A1의 가속도를 그냥 A라고 합시다. A1의 가속도를 아예 A라고 하자고요. 그것도 플러스 A라고 합시다. 플러스 A. 그럼 플러스 A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A2는 어떻게 돼요? A2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렇죠? A2는 그래서 여기는 M2 A에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마이너스 M2 A라고 이렇게 써준다 이런 얘기예요. 잘 보이시죠? 예. 아주 중요합니다. 책에 있는 거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의 식 맨 위에 있는 T-M1G는 M1A하고 아래에 있는 T-M2G는 마이너스 M2A를 연립방 정식을 풀게 되면 가속도 A와 장력 T를 구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계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오늘 지금 하세요. 지금 백지에다가 요거를 아이고 왜 움직이나 백지 있죠. 백지에 보고서 용지 같은데 요 식을 잘 쓰세요. 지금 제가 써준 파란색으로 쓴 요 식 있죠. 요걸 그대로 써서 그 다음에 이제 A와 T를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A와 T를 구하는 거죠. A와 T를 책에 다 구해져 있어요. 이렇게 구해져 있잖아요. A와 T가 이렇게 구해져 있는데 요걸 똑같이 백지 한 페이지에 해서 사진으로 딱 찍으세요. 사진으로 찍어서 나에게 카톡으로 보내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는데 제 전화번호는 010-9689-7389입니다. 요거를 카톡으로 여러분 등록을 해서 보낼 때 자기 이름하고 이름, 학번 이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 학번하고 여러분들이 푼 거 사진 찍어서 사진 촬영해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면 여러분들이 출석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는 자기 이름과 학번을 꼭 써야 돼요. 또 이름, 학번 종이에 그래야 누군지 내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과 학번을 꼭 써서 요거를 구하는 요거 그림까지 그릴까요? 여기 그림까지 그려요. 그림까지 그려서 나에게 이메일이 아니죠. 카톡으로 꼭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출석을 한 걸로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만 해주면 돼요. 요거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출석 인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그럼 결석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에 요거를 꼭 해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